대구시가 수성구로 달성공원 동물원을 옮기는 계획을 밝히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시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가운데는 태국인 부부도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근 5년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비교해봤더니 대구가 다른 도시들보다 덜 더웠던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청도에 있는 한 신라시대 고분군이 건물 공사 과정에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수성구 대구대공원 개발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달성공원 동물원을 옮겨오고 공공주택과 학교도 지을 예정인데요.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시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대공원이 들어설 대구 수성구 삼덕동 일대입니다. 공원 전체 면적은 약 187만 제곱미터, 축구장 260여 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대구에서 진행되는 첫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범안로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동물원, 남쪽에는 공공주택과 학교 등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원 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으로 주거와 생계수단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며 이주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계 대책과 이주 대책을 지금 사업 계획에 미리 좀 반영을 해서 해달라는 거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대구시나 도시공사가 제대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동물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동물들을 가둬두는 시설이 꼭 필요한지 동물복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시민단체들은 공원 전체 면적의 15.1%를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너무 과도하다며 10% 이내로 조정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동물 복지라든가 이 동물권에 사실 반하는 어떤 그런 시설, 동물들의 어떤 그런 감옥에 불과할 시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시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원도 기존 시설과는 다르게 자연 친화적으로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있는 규모보다는 한 5, 6배 정도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하면서 주변 숲은 계속 살리고 그 동물원 자체도 녹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랜 준비 끝에 걸음을 뗀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 대구시는 계획대로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무선으로 조종이 가능한 작은 비행체인 드론. 최근 농촌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뙤약볕 아래에서 직접 농약을 치지 않아도 드론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 쉽게 방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항공 방제를 농민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남의 청년 농민 항공 방제 조합. 우리 지역 농민들도 참고할 만하겠죠.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파란 벼 위로 드론이 지나갑니다. 여름철 늘어나는 병해충을 막기 위해 농약을 살포하는 중입니다. 농업용 드론 한 대에 들어가는 농약은 10리터. 한 번 띄우면 농지 0.8헥타르 방제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면 한두 시간 이상 걸리는 일이 드론을 활용하면 10분 만에 끝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농민들, 효율성이 확인되자 드론을 선호합니다. 농약을 뿌리며 떠있는 이 드론은 김해 농민들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김해 청년 농민들이 모여 직접 항공 방제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드론 업체에 방제를 맡기다 보니 지역 농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방제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농민들의 아쉬움이 컸던 상황. 그래서 김해의 30, 40대 청년 농민 15명이 드론 자격증을 따고 농업용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드론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영농조합도 설립했습니다.
눈을 친다는 마음으로 방제도 하고 그다음에 좀 어떤 부수입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보시면서도 믿어도 된다.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동생들, 이제 아이 같은 친구들이 하니까 더 믿고 일을 주십니다. 그동안 김해시에서도 교육과 드론 구입비 등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한 가운데 앞으로는 드론 방제 구역을 늘려 농민들의 활동을 도울 계획입니다. 병해충이라든지 모든 걸 잘 알고 방제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매년 그 예산을 늘려갈 계획으로 이분들한테 이제 방제를 전적으로 맡길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약뿐 아니라 비료살포, 각종 예찰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은 농업용 드론.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수입도 늘려줄 효자 농기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가운데는 태국인 부부도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한국에 왔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는데요. 무너진 코리안 드림을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부인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33살 A씨. 한국에 오자마자 경기도 연천의 호박농장과 포천 메추리 농장을 전전했습니다. 일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지만 생각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충남 홍성으로 옮긴 건 한 달 전. 하지만 비가 와서 공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A씨는 한 달 만에 일이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경북 봉화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다행히 찰과상만 입었지만 부인 B씨는 골반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태국에 있는 한 살 배기 아이와 행복하게 살려던 꿈은 좌절됐습니다. ก็กลัวครับตอนนี้ก็อยากกลับบ้านแล้วไม่รู้ว่ามันจะมาเจอปัญหาแบบนี้ที่เขาพูดมาว่าได้ตังค์หาเงินง่ายก็ไม่เป็นตามที่ฝัน 이들 부부는 한 달을 꼬박 일해야 250만 원가량을 벌었습니다. 하루 일당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를 받고 고된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인보다 3, 4만 원 적은 임금 차별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월세 24만 원짜리 방에서 지내며 쓴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50만 원. 나머지는 모두 태국에 보냈습니다. 이들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의 생계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 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 몸까지 아프게 되면서 돈벌이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또 다른 태국인 부부 한 쌍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보상과 장례는 태국에 있는 가족과 협의해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네, 불법을 치르자고 해서 보상의 범위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삼척 승합차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구하고 사라진 태국인 노동자 3명의 행방도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은 이들을 수소문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들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 신분이라 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다친 외국인들은 본인이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질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안 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 ความฝันก็อยากมี อยากหาเงินกลับบ้านเยอะๆมีครอบครัวที่อบอุ่น 언어 장벽과 차별에다 뜻하지 않은 사고까지 당하며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대구는 폭염도시라는 타이틀, 이제는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기상청이 관측한 폭염 일수와 열대 일수를 비교해봤더니 대구가 다른 도시들보다 덜 더웠던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대구시는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폭염도시 대구가 실제로는 다른 도시들보다 덜 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폭염 일수도
열대야일 수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15년까진 대구 지역 폭염일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턴 합천과 홍천 지역 폭염일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열대야일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부턴 서울과 부산에서 열대야가 더 많이 관측됐습니다. 역대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해 인구 10,000명당 온열질환자 발생률도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0.9명인 반면 대구는 0.49명입니다. 대구시는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대구시에서는 나무 심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 저감 시설 설치도 많이 하였고 이로 인해 갖고 도시 열섬 현상을 저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타 지역보다는 점차 시원해진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폭염에 취약하다는 말은 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폭염 도시에서 폭염 극복 도시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180억 원을 투입해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클린로드 시설도 도심 곳곳에 늘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얼마 전 청도의 한 신라시대 고분군이 건물 공사 과정에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문화재들이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인적이 드문 경북 청도의 한 도로변입니다. 삼국시대 묘가 있던 곳이라는 편말 아래 아이 키만한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유물을 소개하는 글귀는 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허술한 관리 속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고인돌들이 밀집해 있는 또 다른 유적지. 평범해 보이는 텃밭 뒤로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서 있습니다. 25년 전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하지만 울타리는 뚝 끊어져 있고 표지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청도 송음리의 한 신라시대 고분군에서는 음식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물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청도군이 토기가 묻혀 있는 땅에 실수로 건축 허가를 내준 겁니다. 건축 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발굴부터 하고 과정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공사 못 진행되거든요. 공사를 또 중지한 상태고요. 전문가들은 지역 문화재 현장 조사를 새로 하는 등 유적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발굴에 필요한 비용을 땅 주인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 관리를 둘러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문화재 GIS 지리정보 체제 그걸 계속 체계화하고 정보를 최신화한 다음에 개발 이전에 한 번씩 점검하고 필요한 거를 조치를 한 다음에 개발이 진행되게. 지정문화재만 2,000점이 넘어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상북도. 허술한 관리 속에 우리 문화유산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2부는 24일 김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쯤 사무관 승진을 앞둔 직원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9,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핵심 시책인 규제 자유특구에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규제 자유구역 특구는 포항 영일만 산단과 블루벨리 산단 2개 구역에 들어설 예정으로 자동차 2차 전지 생산과 리사이클링 기술, 설비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050년 전 세계 약 600조 원의 시장이 예상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응용 제품을 개발하고 핵심 소재를 추출해 다시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는 핵심 성장 산업입니다. 우리 포항 지역에서만 정해놓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서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다시 사용한다.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배터리 관련 산업들은 포항으로 다 모이게 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구의 스마트 웰리스 특구가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24일 각 지자체가 신청한 34곳의 특구 가운데 7곳을 선정했습니다. 대구는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 4개 지역의 특구 사업자들이 첨단 의료기기와 스마트 임상시험 등의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5년간 400여 명의 일자리와 기업 유치, 민간 투자 등이 전망됩니다. 의료 분야 중에 부가가치가 높은 정형 임플란트라든지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우리 대구가 국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5년간 약 4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4개 정도 여객 기업이 지역에 유치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0억 정도의 민간 투자도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영천시가 24일부터 관광객들을 위한 택시를 운행합니다. 관광 택시는 보현산, 임고, 도제선 등 5개 권역 코스를 기본으로 원하는 관광지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관광객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되고 요금은 2시간 기준 4만 원, 하루는 15만 원입니다. 영천 하이 관광 택시를 이용하면 맞춤형 여행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만으로 가기가 힘들었던 관광지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영천을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지난 23일 오후 6시경 텃밭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저녁 8시경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도 지역에는 37도로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생인 학생 19,175명에게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등으로 9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2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1년씩 앞당기는 것으로 변경돼 올해 2학기 시작해 2021년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동댐 도선 운항이 24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안동 이마호 수온관리사무소는 태풍 다나스로 인해 안동댐 수위가 다시 높아져 도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산면 동부리에서 예하면 부포리를 운항하는 경북 제706호는 기존 노선대로, 와룡면 나소리에서 도산면 의촌리를 운항하는 경북 제704호는 와룡면 나소리에서 도산면 동부리까지만 운행합니다. 봉화군이 오는 주말 개최되는 은어축제를 앞두고 내성천 스윙교 시운전을 가졌습니다. 스윙교인 평상시 교량으로 이용되고 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교량이 제방으로 분리돼 하천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된 수해 방지용 인도교입니다. 봉화군은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윙교의 벽화, 분수, 경관 조명을 설치해 은어축제 기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평상시에는 신시장과 구시장을 연결하는 인도교로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 하늘이 계속 흐리죠. 밤부터 장마가 또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장맛비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남부지방은 5에서 40mm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은 영남 지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25일 목요일 아침 기온 25도로 시작해 한낮에 32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이번 장맛비는 시간당 70mm 이상으로 강하게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제법 길게 이어지는데요. 목요일 비가 내리고 금요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토요일 다시 쏟아지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